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화장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진 않나요? 건강하게 살겠다고 매일 아침 샐러드를 챙겨 먹고 맛없는 채소를 억지로 씹어 삼키는데 정작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오고 화장실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고기도 잘 안 먹고 풀만 먹는데 왜 이렇게 변비가 심할까요? 하고 말이죠. 며칠 전 저를 찾아오신 67세 김대식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은퇴 후에 건강 관리에 아주 진심이셨습니다. 아침마다 양배추를 삶아 드시고 점심에는 쌈 채소를 한 바구니씩 드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배가 빵빵하게 가스가 차오르고 변은 점점 더 딱딱해져서 나중에는 항문이 찢어지는 고통까지 겪으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억울하기까지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의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 1명은 변비를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몸이 약해진 노쇠한 어르신들의 경우 그 수치가 훨씬 높아서 5명 중 1명꼴로 화장실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분들보다 무려 4배나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문제가 심해질까요? 바로 이완성 변비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대장이 오래된 고무줄처럼 축 늘어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장이 탱탱하게 움직이며 변을 쑥쑥 밀어냈지만 나이가 들면 장 근육도 기운이 빠지고 신경도 둔해집니다. 장이 변을 밀어낼 힘이 없으니 변이 장 속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흔히 아는 식이섬유를 대량으로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이섬유는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장 운동이 활발하면 이게 변을 부풀려서 배출을 도와주지만 장 근육이 힘을 잃은 어르신들에게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안 그래도 메마른 장 속에서 식이섬유가 남아있는 수분까지 몽땅 흡수해버리니 변은 더 단단해지고 장벽에 찰떡처럼 달라붙어 버립니다. 결국 장을 청소하라고 넣어준 채소가 오히려 장을 꽉 막아버리는 고속도로 정체 현상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해외의 유명 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이섬유를 너무 과하게 먹는 사람일수록 대장벽이 툭 튀어나오는 개실증에 걸릴 위험이 1.3배나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식이섬유 덩어리가 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장벽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장이 아예 막혀버리는 장폐색이라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김대식 선생님도 바로 이 함정에 빠졌던 겁니다. 몸에 좋다는 채소가 오히려 김 선생님의 장을 멈추게 하는 독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 근육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채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30분 만에 꽉 막힌 장을 뻥 뚫어주고 잠자던 장 근육을 깨워줄 마법 같은 조합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아침을 가볍게 만들어줄 것 같다는 예감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변비라는 2글자만 남겨주시면 이 귀한 정보가 화장실에서 고생하시는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뱃속에 꽉 막힌 돌덩이를 30분 만에 시원하게 밀어낼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을 전해드립니다. 앞서 채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빈속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준비하시고 그 안에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무염 버터 반 숟가락을 녹여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하필 커피와 버터일까요? 우리 대장에는 음식이 위장에 들어오는 순간 대장에게 지금 당장 아래를 비워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전기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위대장 반사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스위치가 낡고 녹슬어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때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녹슨 스위치를 강력하게 두드려 깨워주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그냥 맹물을 마실 때보다 대장을 수축시키는 힘이 60% 이상 강하게 일어납니다. 커피가 위장에 들어가면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녀석이 소화기관 전체에 아침 알람을 울려주는 것이죠.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것보다 반드시 버터와 같은 지방 성분을 함께 섞어서 드셔야만 완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커피가 엔진을 켜는 열쇠라면 버터는 엔진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기름입니다. 우리 몸의 소장은 지방 성분이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면 CCK라는 아주 특별한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담낭을 자극해서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액인 담즙을 쏟아내게 만드는데 이 담즙이 대장에 닿는 순간 대연동 운동이라는 아주 강력한 수축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자잘한 장 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파도 같은 힘으로 변을 밀어내는 겁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장 점막이 메말라 있어서 변이 장벽에 찰떡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버터의 지방이 장벽을 매끄럽게 코팅해 줍니다. 뻑뻑하게 굳어버린 기계에 윤활유를 칠하듯이 변이 매끄러운 통로를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오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김대식 선생님도 이 설명을 들으시고는 무릎을 치셨습니다. 그동안 장이 텅 비어 있는데 채소만 계속 집어넣으니 정체만 심해졌던 것이고 정작 장을 움직일 신호탄과 윤활유는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신 거죠. 만약 유제품 소화가 힘들어서 버터가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큰술로 대체하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올리브유의 풍부한 올레인산 성분 역시 장 점막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 운동을 촉진하는 힘이 탁월합니다.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변비가 적은 비결도 바로 이 올리브유를 일상적으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드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셨다면 반드시 물도 한 잔 함께 드셔야 합니다. 커피는 몸속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커피만 마시고 물을 안 마시면 오히려 장이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 한 잔으로 장을 깨운 뒤에는 깨끗한 물 한 잔으로 장 속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비로소 변이 부드럽게 유지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비법이 주변에 화장실 문제로 밤잠 설칠 만큼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말 못할 고통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커피와 버터의 조합이 장을 깨우는 강력한 엔진이라면 이번에는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비법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장을 움직이는 물리적인 기술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장이 움직이지 않는 위험한 상태를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반대로 막힌 장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서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드는 희망적인 해결책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커피가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페인만 들어가면 가슴이 콩닥거리고 밤에 잠을 설친다며 걱정하시는 어르신들도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로 충분히 쾌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대안은 사과와 올리브유의 만남입니다. 사과를 껍질째 썰어서 그 위에 올리브유 한 큰술을 쓱 뿌려 드셔보십시오. 사과 껍질 속에 들어있는 끈적끈적한 성분은 장 속에서 변을 포근하게 감싸서 부풀려주는 역할을 하고, 올리브유는 그 변이 장벽을 타고 매끄럽게 미끄러지도록 길을 터줍니다. 마치 아이들이 워터파크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듯이 딱딱했던 변이 아주 부드럽게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다시마를 활용한 천연 젤리요법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말린 다시마 몇 조각을 물에 불려두었다가 그 물을 아침마다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겁니다. 다시마를 불리면 물이 끈적끈적해지는데 이 성분이 바로 장의 구원자입니다. 이 끈끈한 액체는 장벽에 달라붙은 노폐물을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준비하기도 쉬우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기에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숨겨진 꿀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꿀물과 푸른의 만남입니다. 서양에서 천연 변비약이라고 불리는 말린 자두 푸른은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장 주변의 수분을 대장 안으로 강제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마른 논에 물을 대듯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변에 수분을 공급해서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게 부풀려주는 것이죠. 이때 따뜻한 꿀물을 함께 드시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장내 유익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되어 장의 움직임을 더욱 활발하게 유도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요거트를 드실 때 푸른 새알을 잘게 다져 넣고 그 위에 들깨가루를 한 숟가락 뿌려 드셔 보십시오. 푸른이 변을 부풀리고 들깨의 기름기가 기를 터주며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정리하는, 그야말로 쾌변을 위한 완벽한 삼각편대가 완성되는 겁니다. 또한 평소에 물을 드실 때 그냥 맹물보다는 레몬 한 조각을 띄운 레몬수를 추천드립니다. 레몬의 구연산 성분은 장 근육을 자극하여 노폐물 배출을 돕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화장실에서의 자세와 평소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실 변기에 앉으실 때 그냥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계시지는 않나요? 그 자세는 변이 나오는 통로를 스스로 꽉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항문 근육은 평소에 변이 새지 않도록 장을 밧줄처럼 잡아당겨 꺾어놓고 있는데, 그냥 앉아 있으면 이 밧줄이 다 풀리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발판입니다. 발밑에 작은 상자나 발판을 놓아서 무릎이 배보다 높게 올라오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꺾여 있던 장이 일직선으로 뻥 뚫리면서 힘을 주지 않아도 변이 길을 찾아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쾌변의 각도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바로 눕지 마시고 다리를 벽에 기대어 올리는 자세를 5분만 유지해 보십시오. 다리에 몰려있던 피가 배 쪽으로 쏠리면서 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또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질러주는 마법의 1분 마사지도 잊지 마세요. 우리 대장은 시계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방향을 따라 밀어주기만 해도 잠자던 장 근육이 기지개를 켜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김대식 선생님도 이 방법들을 전해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억지로 힘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장이 나갈 수 있게 길을 먼저 열어줘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사과와 올리브유의 조합, 그리고 화장실에서의 발판 사용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어르신이 화장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제 실천 방법을 김대식 선생님의 일과표를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김 선생님이 쾌변의 기쁨을 되찾은 그 일과를 그대로 여러분의 하루에 옮겨오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아침 6시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 누운 채로 자기 자신과 인사를 나누세요. 그리고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에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1분 동안 문질러 줍니다. 이것이 밤새 잠들었던 여러분의 장에게 이제 일을 시작하자고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6시 10분에는 주방으로 가셔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리세요. 여기에 무염 버터 반 숟가락이나 올리브유 한 큰술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한꺼번에 들이켜지 마시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5분 정도 천천히 나누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의 위 대장 반사가 제대로 일어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커피를 다 드신 뒤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 한 잔을 추가로 마셔서 장 속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6시 30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실로 향합니다. 이때 변기 앞에는 15cm 정도 높이의 발판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을 발판 위에 올리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인 채로 편안하게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억지로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장이 스스로 신호를 보낼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김 선생님도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이 시간만 되면 자연스럽게 신호가 온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보너스 루틴이 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플레인 요거트에 들깨가루 한 큰술을 섞어 드시면 장내 유익균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이나 식후 1시간 뒤에 벽에 다리를 올리는 L자 자세를 5분만 유지해 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들이 모여 여러분의 장을 평생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진다는데 정말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커피는 하루에 1잔에서 2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카페인의 이뇨작용 때문에 몸속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면 오히려 장이 말라붙어 변이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공복에 1잔으로 장을 깨우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물을 커피 마신 양의 2배는 더 드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변이 나오기는 하는데 끝이 늘 묵직하고 덜 나온 것 같아 찝찝하다는 고민입니다. 이건 장의 운동 문제라기보다 항문 근육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알려드린 발판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자세를 바꿔도 계속 불편하시다면 항문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매일 먹는 혈압약이나 진통제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칼슘 성분이 든 혈압약이나 강력한 진통제는 장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을 마음대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되지만 변비가 너무 심하다면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처방을 함께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김대식 선생님도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아침 루틴과 다시마물을 병행하시면서 약을 끊지 않고도 쾌변에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딱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우리 몸은 정직해서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화답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루틴을 시작해 보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 혹은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그 한 글자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자 건강한 내일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먼저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댓글 한 줄씩 달아주시면 어떨까요?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건강해지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장실 문제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남에게 시원하게 말하기는 부끄럽고 혼자 알차니 속은 타들어가는 그런 말 못할 고민이죠.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바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 내용을 딱 3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르신들의 변비는 식이섬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장이 움직일 힘이 없고 메말라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채소만 고집하지 마시고 장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건강한 기름과 적절한 자극에 집중하십시오. 둘째,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버터 반 숟가락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강력한 장운동 스위치입니다. 카페인으로 신호를 주고 지방으로 호르몬을 깨워 장벽을 매끄럽게 코팅하는 이 비법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장실에서의 올바른 자세와 매일 아침 1분간의 정성 어린 배 마사지가 여러분의 장을 평생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35도 자세를 만드는 발판 하나가 100가지 약보다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처음 소개해드렸던 김대식 선생님은 이제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얼굴이 잿빛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죠. 67세 김 선생님이 해내셨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보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들을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당장 소식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수십 년간 익숙해졌던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최소한 1주일에서 2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장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가벼워지면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고 그 기분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활기차게 바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화장실 걱정 없이 맛있는 음식 마음껏 드시고 가고 싶은 곳 어디든 편안하게 다니시는 그런 즐거운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기쁜 소식도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담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훨씬 더 가볍고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뜨시기를 제가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